2020년 12월 18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홍수가 전지구적 침수였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전지구적 홍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까지 약 7m가 더 물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14규빗이라고 이렇게 해서 환산해보면 약 7m가 되는데 가장 높은 산이 7m가 더 잠겼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7m가 더 잠겼다면 안 잠길 대륙과 바다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하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주장이 지금 계속해서 도출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일까? 과학자들이 말이 맞을까? 한번 이 판에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싸울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종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일부 있는 홍수다. 성경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중동 지역에서 있는 홍수일 것이다 라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지구적 홍수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중동 지역이라고만 하다 보니까 남아메리카에서도 홍수 흔적이 발견되고 안디스 산맥 6,000m에서도 홍수 흔적이 발견되고 우유니 소금 사막도 바다였던 그런 흔적으로 해발 3,500m, 4,000m 지역에 바다였던 소금 사막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도 4,000, 5,000m 되는 곳에 홍수 흔적이 있고 또 북아메리카 3,000, 4,000, 5,000m 되는 그런 로키 산맥, 거기에도 홍수 흔적이 있고 또 아시아, 유럽, 남극, 북극, 호주, 뉴질랜드 어느 곳이든지 다 홍수 흔적이 확연하게 발견이 되고 저는 다 그곳을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 물에 잠겼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중격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또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단일격변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주장하는 것 팽팽히 지금 양분되어 있으나 과연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제외하고 과학적인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만 있느냐? 우리나라 서울에는 없느냐? 서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관악산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산 최정상인데요. 629m입니다. 629m. 이게 이제 이 뒤쪽에 여기를 올라가서 한번 쭉 동영상을 통해서 바위들의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한 바위인데 이렇게 손가락 갈라지듯이 이렇게 쪽쪽 잘려나갔죠? 깎여나갔죠? 자, 이게 한 바위입니다. 바위는 하나인데 이렇게 잘려져 나간, 침식된, 깎여나간 그런 흔적인데 이러한 원리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바위는 메가파워 메커니즘이라는 대유량 초고속의 수류가 이런 형태를 깎아낼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는 이게 산 가장 최고 높은 곳인데 뭐 빗물 똑똑똑 빗방울로는 절대 이렇게 깎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위의 침식은 다음 연주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바위를 좀 더 클로즈업해 봤습니다. 이 뒤쪽에서 물이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원류를 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깎고 나갔습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이쪽 밑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깎아내리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뒤쪽은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입니다. 자, 이 원리도 왜 이렇게 바위가 수직으로 됐다가 여기는 경사가지게 손가락처럼 잘라져 나가는지도 분명히 물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통해서. 관악산 정상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해합니다. 저는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강우량으로는 자, 이 연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주대 앞에서 보시면 마치 손가락 같기도 하고 무슨 기도하는 손 같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 손톱처럼 발톱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깎여져 있는데 앞에서 보면 어떤 형태인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동영상과 또 드론을 통해서 한번 여러 방향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상 부근에서 관악산 안반 쪽 그 방향에서 연주대 최고 높은 연주암을 찍었습니다. 도끼날처럼 이게 가다가 막 깨져나갔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얇고 날카롭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깎여나갔죠. 자, 반대 방향에서 찍은 겁니다. 요거는 드론을 통해서 상공에서 위에서 아래를 찍었는데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북동에서 남동 방향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건물도 역시 이 방향으로 다 깎여 나갔는데 위에다 건물을 쳐서 보이진 않지만 앞에서 아까 보셨죠? 여기가 이렇게 다 깎여 나간 겁니다. 이 바위가 지금 이 바위입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치고 나간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요 치고 나가면서 어떻게 깎이는지도 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깎임 현상은 유체는 베르누이 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를 푹 불면 가운데는 유속이 빨라지겠죠? 근데 컵 있는 쪽은 속도가 안 나옵니다. 저속이고. 그러니까 속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압력이 떨어지니까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확 몰려서 결국은 컵끼리 딱 부닥쳐서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진다는 거 중요한 팩트입니다. 역시 비행기 날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날아가면 공기는 여기서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니까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속도가 당연히 만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기는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까 벨로이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비행기, 수백 톤의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지금 연주대에서도 역시 적용이 된 겁니다. 또 비행기는 공기가 유체인데 지금 연주대는 공기로 저렇게 깎인 게 아니죠. 제가 추측컨대는 확신하건대 대홍수로 인한 것으로 깎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속도에 의해서 가면 밀리게 되겠죠. 이렇게 밀려서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압을 차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토관을 통한 차압으로 이 속도를 역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차압이 0.1m, 약 10cm일 경우에 속도를 계산해 보면 초당 1.4m입니다. 이것을 다 환산해 보면 1m일 경우는 14m가 되겠고 10m의 차압이 발생했을 때는 140m, 20m일 땐 280m, 200m의 차압이 발생했을 때는 초당 2.8km의 속도이고 이것은 시속으로 따지면 약 10,000km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속도보다 약 10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물이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물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물이 가다 보면 여기는 속도가 죽겠죠. 속도가 떨어지면 압력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압력이 낮은 데로 가겠죠. 위쪽은 압력이 낮죠. 수압이 적으니까. 그러면 물은 가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저항을 여기서 안 받으니까 다시 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물이 진공 이쪽은 음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확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대 여기로 보면 물이 이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는 수직 절벽입니다. 수직 절벽이니까 압력을 여기서 받아서 올라갔고 올라가서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음압이 발생하죠. 음압이 발생하니까 이쪽이 진공이 됩니다. 진공이 되니까 물의 방향이 이쪽으로 확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이렇게 대량의 물이 흘러간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끼날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슉슉슉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깎여 나가는 것이고 이 방향은 계속해서 수백 메타의 안반을 이게 깎은 증거물들이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주대 이 뒤쪽에서 물이 이렇게 넘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오니까 이 바위들이 다 깎였습니다. 이렇게 깎였고 요 지점이 지금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수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여긴 가장 능선 최정상 능선입니다. 양쪽으로는 절벽 수십 메타의 절벽인데 이 절벽 최고 높은 곳에 이런 수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629m인데 비가 온다면 이 능선을 따라서 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정상인데 비가 흘러서 여기를 이렇게 깎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 629m까지 물이 완벽하게 이런 정상 능선의 수로를 형성하려는 조건이 되려면 첫째 여기 629m까지 물이 완벽하게 꽉 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방향으로 물이 갈 수가 있겠죠. 또 물이 살살 천천히 가갖고서는 이게 깎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깎이기 위해서는 뭔가가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눌러줘도 유량이 없다면, 유량이 작다면 이렇게 깎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려면 만수위, 고속, 고압, 고유량. 고압이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이 위에 수천 메타의 물이
쌓여 있어야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깎았다고 저는 이 증거물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대용량, 대유량이 왜 아까 그런 방향으로 갔는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구상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죠. 그 중에 대륙은 제일 높은 곳이 에벨산이고, 대륙을 다 평평하게 맞춘다면 약 천마산 높이인 800m 정도의 평균 고도입니다. 그런데 5대양 6대주를 모두 다 평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모든 지구의 육지는 수면 속 2600m 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그 양이 결국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계산해보면 13억 3천 세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 중에 1이 10억 톤입니다. 10억 톤이 감이 안 잡히시죠? 가로 세로 높이가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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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m, 1000m, 1000m가 10억 톤입니다.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팔당댐이 우리 수도권에 2천만 명이 1년간 생활용수와 먹을 물을 쓸 수 있는 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팔당댐 담수량이 2억 4천만 톤입니다. 그러면 10억 톤이면 이거에 4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물을 55억 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계산하면 1인당 2억 4천만 톤입니다. 약 8당댐 담수량만큼이 1인당 배당되는 물량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물량이 빠른 속도로 전 지구를 휘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그 유속을 계산해보면 거의 비행기 속도 이상의 속도로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은 일정하게 빠른 속도로 똑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속도가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전 지구가 완벽하게 물에 잠기기 위해서는 에베레스트 산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추정컨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니까 거기보다 7m가 더 높았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면 하루에 40일 동안 비가 와서 다 잠기려면 하루에 221m의 수위 상승 속도로 올라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압으로 계산을 해보면 초당 유속은 3km 이상의 속도가 났을 것으로 초당입니다. 초당.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11,000m.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시간이면 돌 정도의 가장 빠른 곳은 이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과학입니다. 물과학입니다. 저런 속도로 또 중량이 포함돼서 아까 13억 3천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이 저런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대륙이 쪼개지고 대륙이 갈라지고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결국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와서 다 높은 곳에 잠겼고 150일 돼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 이 분기점에서 이쯤에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건에 의해서 물이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우주에서 유성 같은 것이 큰 유성이 날라와서 우리 바다에 있는 해구 쪽을 때려서 그쪽이 침몰하게 되고 그쪽이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바로는 달 뒷면을 보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 대홍수를 전반적으로 이재만 선교사의 강의에 의하면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하고 깊음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돼서 가장 높은 곳까지 7m 이상 더 잠겼고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 쇼가 벌어졌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일 이때 아라랏산에 걸렸고 또 150일 정도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2월 17일 날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관악산의 아까 수로 방향 또 북동에서 남서 방향 이것이 쭉 연결되면 여기 자바 해구 쪽으로 연결됩니다. 자바 해구가 이쪽에 아마 큰 유성이 여기를 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쪽이 침몰됐고 또 역시 마리아나 해구 여기도 충격을 깊이 받았을 것으로 보고 또 대서양에서는 푸에르토리코 해구 그쪽도 역시 약 9,000m 정도 깊게 파였는데 그쪽으로 파여지면서 지구상의 물들이 한쪽 방향으로 해구 쪽으로 이렇게 급하게 몰려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쪽 이쪽의 물들은 이쪽으로 여기 서해와 황해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왔고 이제 우리 관악산은 이 해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이 있어서 물이 이쪽으로 많이 못 넘고 요 대만 사이로 해서 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우리 삼다도 또 뭡니까 다도해 섬들이 다 그때 침식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베트남 쪽 이쪽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도 역시 그때 침식이 가장 강하게 많이 깎여 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악산의 현재 그 수로 형태를 계속 연장해서 직선으로 연결되면 이 자바 해구 쪽과 일치한다는 거. 그때 강하게 빠른 속도로 대륙의 유역 면적의 많은 물량들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고압과 고속, 대유량이 빠른 속도로 침식을 일으켜 바위의 수로를 만들고 연주대가 그때 진공 음압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물이 꺾이고 수직으로 밑으로 꺾여 나가면서 손가락 형태처럼 불꽃 형태처럼 이렇게 도끼날처럼 이렇게 침식한 것으로 갈아낸 것으로 마모시킨 것으로 저는 이렇게 물을 오랫동안 연구한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150일 그 물이 빠지기 전에는 지구는 현재도 이렇게 돕니다. 이쪽 방향으로 돌고 달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대양의 물들은
이 일본을 넘었고 또 우리 한라산과 금강산을 넘어서 동해바다는 이 서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고 서저의 지형이 그때 형성되었고 또 바다의 깊이들을 보십시오. 서해 바다의 평균 수심 44m, 동해 바다 1687m, 태평양은 42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얕아지는 이유는 여기서 무너져 내린 쓸려나간 그런 토양 암석들이 다 여기를 메꿔버리면서 매몰시킨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나중에 물이 이 남해안을 통해서 대만을 통해서 자바해구로 이렇게 갈 때 대륙붕이 그때 형성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남한 지형의 화강암 분포도입니다. 화강암의 분포가 물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바로 자바 해구 쪽으로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마이산 여감이 여기서 형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모든 화강암의 방향들이 이와 같은 이 빨간선 자바 해구 쪽으로 이렇게 갔고 서울에 현재 지금 관악산을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북한산과 수락산, 도봉산, 마이산 이것도 차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연주대의 이 깎인 방향 이것을 보고 물이 이런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이 수로가 이렇게 깎여 나가는데 물이 이런 방향으로 갔다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깎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외에는 없겠죠. 또 최정상에 이런 수로가 있다는 것은 600m가 물에 잠겨야만 되고 이 위로 고압이 있어야 되니까 수천 m의 물이 있어야만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고 이 수로의 형태를 끝까지 연결하면 자바 해구와 연결된다는 거 결국은 대홍수의 결과다. 그때 깎은 거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바람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깎을 수 없습니다. 풍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얼간이는 이제는 이 과학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풍화 아닙니다. 역시 홍수에 의한 것으로밖에 이 자연과학의 원리로는 그걸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서 주시면 또 그거에 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